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이 살짝 이제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6월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뀐 것도 있고, 좀 조심스러워진 것도 좀 있죠.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S&P 500 지수가 이제 4,300포인트,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바뀐 거는 기존에는 이제 빅테크주들이 완전히 주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넘어가는, 그런데 이제 6월 들어서는 그런 종목군들 이외에도 다른 종목군들 상승폭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러셀 1000하고 비교해보면 좀 비슷한데, S&P 500이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 러셀 2000이 이제 나스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셀 1000에 있는 밸류, 러셀 2000에 있는 밸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일부 빅테크에만 집중이 됐던 게 다른 종목들로 좀 분산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면 특정 종목만 집중되면 그건 강세장이 아니라 그냥 걔네들만 강한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분산이 되면 투자자들이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좀 있잖아요.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종결을 할 걸로 이번엔 당연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7월에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니까 7월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보는 확률이 53% 정도. 근데 이게 말이 53이지 이거보다 두 단계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17%이기 때문에 합쳐놓고 보면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확률을 70%, 현재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금리 인상 끝난 줄 알고 올라갔는데 이제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FOMC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근거로 보고 있는 게, 이게 한번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일부 미국의 임대료 데이터상으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임대료 데이터가 등장을 한다든가, 다음에 이제 이게 콜옵션 이제 베팅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14개월 만에 최대 강도로 콜옵션 베팅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투자들이 7월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걸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섞여 있죠. 그러니까 FOMC에 대한 걱정, 그렇게 금리 못 올릴 거야, 7월에도 안 올린다라고 이번에 신호가 나올 거야, 이런 안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기보다는 그럼 내용 확인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까지 또는 상승 종목이 압도하지 못했던 건 하락론자들의 주장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한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 근거는 이제 뭘 제시를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말고 올라간 게 없다. 강세장은 전형적으로 모든 종목이 돌아가면서 상승폭이 좀 다를지언정 돌아가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쩌면 여기서부터 10%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앞두고서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FOMC 회의로 이어지는 이 일정까지 보기 전에는 좀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고요.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 채권 투자들은 이게 이제 최악의 경기 침체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내용들을 보니까, 연준이 10번이나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멀쩡하게 지나갈 리는 없다. 이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 그것도 굉장히 센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뭐 지난주만 해도 이제 강세장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세게 가나 보다 했다가 이러면 20%가 한계일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연속적인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매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두 가지를 오늘 수급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선물, 제가 이제 선물이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가 너무 많이 쌓여서 곧 매도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한 35,000개 정도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선물 매도 나온 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매도가 3,400억 되게 많이 팔았네 싶긴 한데, 잘 보시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비하면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22.65%였는데 오늘 22.45%. 외국인이 많이 판 게 아니에요.
매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매수가 이제 26%. 근데 전날은 좀 튀게 많이 매수한 거고, 지난주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였는데, 오늘 매수 비중이 18.7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판 게 아니라 안 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3,400억을 매도를 늘리면서 팔았다면 오늘 지수가 더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매도를 했다라기보다 이제 매수를 자제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종목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을 조금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그 외 종목들은 순매수 금액도 적죠. 보통 순매수 1위 종목이 1,000억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되게 많이 참은 겁니다. 보통 포스코 퓨처엠 이 정도 되는 360억 정도면 순매수 7위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안 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는데, 이제 다른 쪽은 또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종목별로 엇갈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매수, LG에너지솔루션, 저거는 금융투자가 매수로 잡혔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매수로 의미를 두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좀 어중간하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외국인들이 좀 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기관은 좀 비교적 이제 열심히 샀고, 이런 구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2차 전지는 매수 쪽을 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별로 골라 담기. 네, 뭐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시세 좋았었는데 이런 거 담고, SM을 또 담고,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는 모습이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루트로닉이 지난주부터 이제 이슈가 있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최상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골라 담는 형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업종을 전체적으로, 물론 순매수 규모가 뭐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규모가 크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업종을 단체로 담았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었죠.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강세장 진입 이후에 이제 주춤하는, 보통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그 지수하고 독일 닥스 지수하고 일본, 우리나라 S&P 500 요 정도가 이제 뭐 미국 나스닥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이 20% 넘게 올라간 종목 지수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근처 딱 이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일단 일정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신중함, 그러니까 좀 당분간 치고 밖으로 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에서는 테슬라,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갔는데, 테슬라 이외의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존재감 있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이외에 빅테크에서 어떤 버텨주는 흐름, 또는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흐름이 나와요. 야, 엔비디아 죽어도 테슬라가 올리네, 테슬라 죽어도 당겨 올리네, 이러면 지수 약세로 베팅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9주 연속 매수했거든요. 이번 주 매수하면 10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주초는 매도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슬아슬해도 결국에는 순매수 계속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어떤 업종에 베팅을 하느냐, 요게 이제 FMC 전후에서 이제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놓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오늘 특징은 엔터, 2차 전지, 뭐 철도 관련주 이런 것 정도가 선별적으로 올라간 종목군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표는 뭐냐면,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나서, 이건 이제 약세장이 끝났다라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 날짜부터 1년이 지난 날짜를 봤어요. 1년이 이제 지난 날짜를 살펴놓고 봤더니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 43%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지수가 저점을 찍고 S&P 500 지수가 20% 올라갔잖아요. 뭐 저거대로만 이제 놓고 보면 뭐 엄청나게 이제 나머지 10월까지, 10월 12일인가 아마 저점 찍은 날이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이론대로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뭐 어쨌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논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이냐, 약세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냐, 그 기술적 반등이냐라는 걸로 돼버린다면 사실상 2번으로 이제 지수 고점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강세장이 맞다,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세게 올라가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 지수가 20%는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평균적으로 본다라면, 가장 적게 올라간 게 29%니까 가장 조금 올라가도 이제 지금 10월까지 9%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FMC 거치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나오지 않고 버텨주면서 치고받고 정도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강세장 끝, 빅테크 테슬라까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끝나는지, 요 구도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도 열심히 데이터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고릴라 리서치 여기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많이 오시고 이제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